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시총 200조 달러 돼야 아담백의 초고대 전망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을 지금 200조 달러로 전망을 하는 이 아담백의 아주 과감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아담백이라는 사람부터 먼저 한번 이제 조금 보고 구체적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 출신의 이 사이버펑크이자 이제 초기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담 백이라는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명 인사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의 이제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깊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출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글로벌 자산 규모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로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00조 달러라는 수치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2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2조 달러인데 지금 이제 200조 달러라는 건 결국 이제 100배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100배. 지금의 가격 수준의 100배. 그냥 어마어마한 수치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백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럼 뭐 미친 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담백이라는 사람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단순히 헛소리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을 알고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아담백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 백서, 이 비트코인의 백서죠. 최초에 나왔을 때 인용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해온 대표적인 강세론자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을 해왔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을 보시면 2013년도 최고점을 찍었을 때 아마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담백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이 창시될 때 이메일을 받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창시되는 게 2009년이거든요. 2009년은 뭐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1년 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런 자산의 인플레이션이나 마구잡이로 이제 돈을 찍어내는 그런 정부의 형태, 그런 형태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나왔던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때 2009년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써 지금 최초로 그 비트코인을 이제 소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아담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메일을 보냈었고 백서를 보냈어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담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기에서 핵심적인 관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2013년 그때는 아담백이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았었어요. 바로 2009년에.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이제 매입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뭐 2013년도도 굉장히 이른 거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때 이제 최고가가 이제 1120달러. 지금 보면 뭐 1120달러도 엄청 싼 거죠. 그때는 최고점이었어요. 2013년도가. 그럼으로써 이제 역사적인 순간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죠. 2016년, 2017년 최고점을 다시 한번 찍고 이제 19,000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또 최고점을 찍고 65,000 찍고, 다시 지금 현재 10만 달러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역사적인 순간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로 지금 상승을 했고요. 몇 배입니까? 지금 1000달러부터 지금 10,000달러, 10만 달러까지 왔으니까 거의 이제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아무리 고점에 샀더라고 해도 2014년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아마 얻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조금만 샀었어도. 자, 지금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100배를 바라보고 있는데 200조, 시총 200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시총 200조가 얼마나 큰 건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S&P 500의 시가총액이 약 40조 달러예요. 예, 글로벌 시가총액 주식시장이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40조. 그리고 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지금 13조 달러 규모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20조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여기 13조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전체 GDP 약 105조 달러, 세계 전체의 GDP가 약 105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부동산 가치가 약 300조 달러 정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전체적인 시총은 좀 낮지만 전체 GDP 대비해서는 거의 2배를 예상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과격한 엄청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백은 이제 벤처 투자자 팀 드라이버가 달러가 평가절하될 경우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제 맺은 2년,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개념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리고 몇 년 뒤인 2013년에서야 실제적인 매수에 나선다. 2009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2008년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누구보다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자로 지금 남아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인플레이션을 주요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찍어내고 또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말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담백이라는 사람 구체적으로 보면 1970년생이고요. 암호학자이자 사이버펑크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지금은 이제 블랙스트림의 이제 CEO로 2014년부터 이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업적이라고 보면 이 해시캐시를 발명했다라는 거예요. 해시캐시라는 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이제 포우 방식, 이 채굴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발명한 사람이 아담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채굴 및 블록 상승의 기반이 되는 이 핵심 아이디어를 결국에는 여기서 차용을 한 거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원래 이더리움도 포우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따라서. 근데 이제 자원 낭비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포스 방식으로 이제 바꿨죠. 지분 증명 방식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2013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에 최초로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이제 회사를 세워요. 블록스트림 CEO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담백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사이드 체인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이드 체인들, 이 메인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블록체인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기술로서 사이드 체인. 그러니까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이 구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오프체인으로 이제 결제 네트워크나 이제 초고속 소액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기술 개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백이 이제 그냥 이름만 뭐 비트코인 뭐 전망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뭐 200조 달러 간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뭐 신뢰감이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고래들 비트코인 50만 개 매도 기관은 왜 매수할까라는 기사고요. 실제 이제 고래들이 대규모 물량을 이제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이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장기 보유자들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반면에 ETF와 기업 중심의 축적 흐름이 새롭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손바뀜. 과거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배했던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기업 중심, ETF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흐름이. 그걸 지금 다 고래들이 매도하는 이 5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그대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기관에서, ETF에서. 그래서 이 수량을 전체적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생각보다 이제 크게 나오지 않은 이유를 이것들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민간 기업이 29만 883개, 그리고 상장사는 84만 8,608개, ETF는 140만 개 정도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게 만들었던 거고, 이 온체인 데이터 이제 지갑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000에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수는 2023년 1월 450만 개에서 2025년 7월 447만 개로 소폭 감소했어요. 근데 이제 100에서 1000개를 보유한 중형 지갑은 같은 기간 390만 개에서 476만 개로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다른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장기 보유자 물량이 사상 최고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 보유자의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보유자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량은 1450만 BTC를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브라운색, 이 색이 지금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수치인데,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매집하고 홀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지 않고 있는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폭발 직전 하였고 3,000달러 돌파 가능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지난 5월 초부터 2,190달러 지지선과 2,750달러 박스권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3,3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이더리움이 주요 거래소에서 900만 개가 보관이 돼 있는데 9년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고 있어요.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수요 증가 시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강세 흐름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1개월 연속 증가해서 2,5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자금의 유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는 총 11억 7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대형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하루 평균 8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2017년 이후 가장 강한 매집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텀레이더 이더리움은 너무 싸다. 1만 달러를 가야 된다. 1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텀리 같은 경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이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제 서클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 유로 연동 USRC가 대부분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를 했다는 거죠. 최근 이제 IPO도 성공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수년간 가장 성공적인 IPO 중에 이제 하나가 서클이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100배 수준 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100배 수준으로 거래가 됐다는 거죠. 매우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서클과 같은 기업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 가치 역시 이제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토큰화되고 이들이 이제 레이어 1 위에서 거래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그 기반인 블록체인 가치 동안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STO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건데 이제 그런 기반 구조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 아니냐라는 거죠. 레이어 1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선호하는 게 이더리움인데 그럼 이더리움의 가치도 높아져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톰리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이사회 의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매입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초기 단계의 새로운 비트코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 스트래티지 구축에 이제 나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전략을 이더리움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비트마인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을 대량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3000%라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아무튼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었고 이더리움의 대량 보유에 대한 이런 전략만으로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 거기에 이제 톰리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도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2,500달러에서 지금 2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더리움은 이제 지분 증명 기반이기 때문에 기관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대비해서 이더리움을 먼저 축적하는 것이 달러 패권 유지에도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스테이킹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이제 스테이킹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이제 무조건 필요한 건 이제 수수료 때문에 이더리움이 일부 필요하죠. 네,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뭐 수량이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필요는 없는데 수수료가 이제 일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지분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스테이킹 발행사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는 아마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해칭하기 위해서라도 이더리움을 일부 보유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보유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금융산업의 인프라로 이제 자리 잡고 톰리를 비롯한 월가의 대표급 인사들이 이더리움을 기업형 트레저리로 전환하는 흐름은 향후 이더리움 수급 구조의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이제 샤프랭크 게임이나 코인베이스 뭐 이런 쪽에서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또 여기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투자가 이제 637억 달러로 이제 비트마인이나 TWA 마이너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트마인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채굴 플랫폼인 TWL 마이너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TWL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과 이 인공지능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 이제 9,500만 달러, 약 1,300억 원을 유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더리움 커뮤니티 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1리더가 이제 1만 달러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1만 달러를 되게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관련 투자자들이. 그리고 바이낸스도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최저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 52만 개로 떨어지면서 최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고점인 66만 개 대비 약 21%가 감소한 수치예요.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앙 거래소가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300만 개 수준이었었는데 현재 240만 개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들이 이제 씨가 말아가고 있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관 투자를 겨냥한 대출 서비스까지 이제 레버리지까지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뭐 이제 담보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더 사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또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의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솔라나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계속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후쿠오카 파이낸셜 그룹 산하의 인터넷 은행인 이 민나노 은행이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웹3 원래 개발을 위해 협력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코인의 중요한 블록체인으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솔라나도 여기서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일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제 자금결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의 블록체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블록체인 수요와 공급 협의체 에이블의 올해 1차 정례 회의를 연다. 정례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입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나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테마주로서 지금 많이 막 입에 오르내리고 가격도 막 급등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테마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적인 시장으로서 이제 확대되는 것들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주식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